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031번요.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악마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에 있는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 표현은 목재로 만든 전통 돛담배, 즉 범선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선원들이 배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의 널빤지 사이 옆매에 뜨거운 이 타르를 발라서 틈을 메꾸었습니다. 특히 배의 옆면 꼭대기에 있는 옆매는 악마의 옆매라고 불렀습니다. 데블, 악마의 옆매. 틈새의 길이도 가장 길고 물과 가장 가까워서 정기적으로 이 타르를 발라서 틈새를 메꿔야 하는 골치 아픈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르 작업을 하는 선원은 갑판의 가장자리에 서거나 심지어 배의 옆면에 매달려야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거나 큰 파도가 치면 선원은 갑판 끝에서 튕겨나와 악마의 연매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에 끼이는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난처한 상황. 이거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표현에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라는 게 있습니다.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 우리말 속담에 안팎이 곱사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곱사등이는 이게 허리를 잘 펴지 못하죠. 안으로도 곱사등, 밖으로도 곱사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 빼도 박도 못한다도 같은 의미죠. Between Scylla and Charybdi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이 고급된 표현인데, 요 Scylla라고 발음됩니다만은 보통 이 스킬라라고 알려져 있는 말인데, 이게 스킬라와 이 카리브디스는 둘 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입니다. 스킬라는 처녀 얼굴에 몸통은 목이 뱀처럼 긴 6마리의 사나운 개가 삼중의 이빨을 드러내고 굶주림에 지지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 스킬라. 그리고 이 카리브디스는 하루 3번 바닷물을 들이마셨다가 토해내는데 지나가는 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소용돌이로 빨아들이는 난파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괴물. 그러니까 이러한 두 괴물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무섭겠죠? 진퇴유곡, 진퇴양난,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딜레마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그냥 딜레마라고 외래어로 우리 보통 말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DI가 to나 W이고 레마가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괴로운 두 가지 제안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난처한 상황을 말하는데 궁지나 진퇴양난의 의미를 지니죠. Catch-22 situ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프 헬러가 1961년에 자기 소설 제목으로 썼던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공군 기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조종사들은 위험한 전투기 조종 임무를 피하려고 난리였습니다. 문제는 캐치가 원래 잡다라는 뜻이죠. 잡은 거니까 문제인 것이고 막힘이고 걸림돌이고 함정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 22번 상황이죠. 문제는 조종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야만, 즉 정신 이상자여야만 다른 임무를 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근거로 면제를 요청하면 그 조종사는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죠. 그야말로 딜레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찌되었건 비행기 조종을 해야 할 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 22번 상황, Catch-22 situation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율 배반의 덫,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 곤경, 모순된 상황에 꼭 묶인 상태 등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ffronte praecipitium atergo lup이라고 하는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를 익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보면 앞에는 낭떠러지고 등 뒤에는 늑대가 있다. 자, 이게 정말로 스킬라와 크리브디스 사이에 있는 상황과 비슷하고 진퇴양난이고 아주 무서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말 속담이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살이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범공성지병 진퇴양난, 전기부득 상성, 퇴적기수 핍출하는 거 하는 것이 당나라 때 명장이었던 이정희, 이위공병법에서 한 말입니다. 이 범자는 무릇범자, 무릇 공성지병, 성을 공격하는 병사는 진퇴양난이야. 전진하고 후퇴하는 것 양쪽이 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부득 상성이라. 전진하려니 이미 기자, 이미 부득 상성,
위에 있는 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물러서자니 그것이 곧 기수, 장수가 핍초하더라. 이 핍이 뭐냐 하면 다그친다는 겁니다. 추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라고 다그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한데 내려오는 게 막 올라가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천피중림 신신기록 부구이참 불서이곡 인역이원 진퇴유곡이라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시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요 첨자는 볼첨자, 관찰할 첨자입니다. 경주 불곡사에 가면 별을 살펴보는 곳에 첨성대라는 게 있죠. 별성자, 살필 첨자, 볼첨자. 피는 저쪽 피자입니다. 요거는 이쪽 차자고 피차간에 어떻다 이런 말 하죠. 저쪽에 있는 살림을 살펴보니 신신기록이라. 요건 사슴이고 요거는 어려운 글자입니다. 신신. 풍부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슴이 풍부하게 많이 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에 사슴들이 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붕우이참 요거 이자입니다. 요거는 떨어져 있으면 기자, 반쯤 가면 이미 이자, 붙어 있으면 뱀사자. 그러니까 붕우는 친구는 이미 서로를 비난하고 불서이곡. 요 곡자는 곡식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곡식이 아니고 곡식은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으로서 함께 하지 않는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하더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계곡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인역이원. 역시 할 때 역자죠. also입니다. 영어로. 사람이 하는 말에도 있다. 그게 뭐냐?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고 물러서고 하는 로 하랬더니 오로지 계곡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초가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 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소리가 이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뜻인데 저격에 완전히 포위당해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홀로고 설립, 혼자 서서 무원, 매달릴 데가 없는 것을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초패왕 항우는 한왕 유방과 5년 동안에 걸쳐 천하의 패권을 다투었습니다만은 힘과 기세만을 믿은 나머지 이 범증과 같은 뛰어난 지략가까지도 등을 돌렸고 마침내 유방과 천하를 양분하기로 강화를 체결합니다. 그러나 장량 진평의 계략에 동으로 돌아가는 도중 해하에서 한신이 지휘하는 한군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항우는 싸움에 패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죠. 야문 한군 사면 개초가 밤에 들으니 한나라 군사가 사면 모두에서 초나라 소리를 내더라. 초나라 노래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초나라 노래를 하는 것이 들리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사면초가 유래예요. 결국 이제 이것은 이게 장량의 계략으로 한나라 군사, 한군에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부르게 했던 것인데 남아있던 초나라 병사들도 전쟁에 시달리던 중에 그리운 고향의 노래소리를 듣자 고향 생각이 간절해져서 전의를 잃고 탈주해 나갔던 겁니다. 항왕 내 대경왈. 항왕은 항우죠. 항우가 이에내자 이에 항왕이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한계 이득 초호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점령을 다 했단 말인가? 시하 초인지다야. 어찌 이렇게 초나라 사람이 많단 말인고?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항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결별연을 열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항우의 얼굴에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좌우도 다 울고 누구 하나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분의 기운이 넘치고 항우의 총애를 받던 우미인은 항우의 품속에 기댄 채 항우의 복음을 빌어서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날 밤 겨우 800여 기병을 이끌고 탈출한 항우는 이튿날 한군에 돌입해서 스스로 제목을 쳐서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고향 강동이 그리워 일단 5강까지 달려가긴 했지만 패군 지장으로서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자결한 것이었습니다. 야, 만 30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자살은 왜 했는가?
끝까지 싸워서 권토중래 했어야지. 권토중래라는 말은 수많은 말과 술의 병사가 달릴 때 일어나는 흙먼지를 마는 듯한 기세로 중래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패배했지만 다시 일어서야지 왜 이렇게 물러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시골 건달 출신으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던 유방과 달리 명문가 출신의 똑똑한 항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주변 사람들의 간언과 충고를 무시해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우의 이 패배 이야기에서 소년등과 부득호사라는 이게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년등과 소년 시절의 과거에 합격하면 부득호사 좋게 죽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젊어서 출세하면 10중 8구 거만해지는 거죠. 소년 등과를 하게 되면 타인을 얕잡아 보기 쉽고 이게 그러니까 지적질을 자주 해서 주변에 적이 늘어나죠. 일찍 출세를 했으니까 고생이 적어서 공감 능력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떤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이란 무릇 세 가지 액체를 바가지로 흘려봐야 성숙해진답니다. 세 가지 액체는 피, 땀, 눈물을 가리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평범하지만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그 밀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하면 그 뒤에 성숙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힘내시자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